충남지역 케이블방송 3사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민선 7기 충남도정을 점검하는 특집 신년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신년대담의 주요 내용 정리했습니다. 세종시 도렛마을 13단지 자녀세대 분양이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70세대 분양의 청약 건수만 9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아산 은봉 어울샘 도서관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개관도 오는 6월 이후로 이뤄질 전망입니다. 세종시 인구가 5개월여 만에 10,000명 이상 늘면서 인구 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15일 2명의 사망자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45인승 유세 차량을 경찰서로 옮겨와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입니다. 충남지역 케이블방송 3사가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민선 7기 충남도정을 점검하는 특집 신년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신년대담의 주요 내용 성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SK 브로드밴드와 LG 헬로비전, CNB 등 충남지역 케이블방송 3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집 신년대담. 양승조 도지사와 약 1시간 동안 민선 7기 충남도정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천안과 아산은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부러워하는 역동적인 도시라며 이미 강소연구 개발 특구와 R&D 집적지구 등 미래 성장을 끌어갈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안 종축장 이전 확정으로 확보된 126만 평 규모의 부지 활용 방안도 구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안과 충남을 넘어서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 창출에 한 큰 지역적 기반이 우리가 성안 종축장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그 기업이라든가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도와 시군 간 매칭 사업의 재정 분담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소방본부와 지방도 등 도 고유 사업을 하기 위해선 예산 구조상 변경하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산의 구조상 3대7 내지 2대8이 맞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변경하는 것은요. 재정이 돈이 많아서 안 쓰는 게 아니고 재정 구조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산의 국립경찰병원 유치는 충남의 의료 여계 유출을 막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아산만이 아닌 충남의 역점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는 경찰 인재 개발원이 있고 경찰 대학이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우리 중부권이기 때문에 수도권과 우리 비수도권이 중간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좀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한편 이번 특집 신년대담은 돌아오는 수요일인 23일 저녁 8시 채널 1번을 통해 방송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 도렛마을 13단지 자녀세대 분양이 예상대로 뜨거운 관심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70세대 분양의 청약 건수만 9만 건에 육박했는데요. 자세한 청약 결과와 다음 분양 일정까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시 도담동의 한 아파트 단지. 5년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자녀 물량 70세대에 대한 일반 분양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세종시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0세대 물량이 배정된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서 1,054대 1, 역시 10세대 물량이 배정된 1순위 기타 지역 청약에서 7,021대 1이란 높은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합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511대 1에 이릅니다. 앞서 이뤄진 특별공급 청약도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기관 추천 물량 10세대를 제외한 전체 40세대 가운데 20세대가 배정된 해당 지역 청약에서 2,951건이 접수돼 평균 14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타 지역 청약에서도 13,908건이 접수돼 695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분양 가격이 1억 4천만 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하게 책정돼 세종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이른바 묻지마 청약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당첨자 발표 예정일은 오는 22일입니다. 이 같은 청약 열기는 3, 4월로 예정된 고운동 가락마을 6, 7단지
169세대 분양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아파트 역시 도랫마을 13단지와 같은 민간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부적격 세대 공급으로 분양가는 59제곱미터는 1억 7천만 원대, 84제곱미터는 2억 2, 3천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달 중 6-3 생활권 M4블럭에서 839세대 규모의 민간 참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올해 아파트 공급의 첫 포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인구가 3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인구는 외국인 포함 38만 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8월 인구 37만 명을 돌파한 지 5개월여 만에 38만 명을 달성하게 됐습니다. 이는 시 출범 이후 매달 평균 2,300명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연간 인구 성장률 측면에서는 해마다 4%대 이상을 유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종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상인회 연합 등 12개 단체가 기획재정부 앞에서 제2차 소상공인 심폐소생집회, 일명 상심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피해는 날로 심각해져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부의 방역 지침은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손실보상 100%, 추경예산 35조 원 이상 편성, 코로나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지급 등을 요구했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지난 15일 2명의 사망자를 낸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의 45인승 유세 차량을 경찰서로 옮겨와 합동감식을 벌였습니다. 합동감식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버스 안에 남아있는 가스 수치 등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번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유세 차량 운행과 출퇴근 시간 인사를 중단했습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5시 20분쯤 신보동에 주차돼 있던 안 후보 유세 차량에선 50대 운전기사와 60대 당원이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아산 은봉 어울샘 도서관 공사가 또다시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로 동절기 공사가 불가능해지면서 개관도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장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착공한 은봉 어울샘 도서관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공공도서관과 돌봄센터, 공용 주차장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당초 지난달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현재 공정률은 46%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철근 자재 공급 지연과 시공사 문제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 겁니다. 부진한 공정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산시는 동절기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겨울철 기상 악화가 계속되면서 공사는 한 달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는 추운 날씨로 인해 콘크리트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부득이하게 공사를 중지했다며 철근 수급과 시공사 문제 등은 해결된 만큼 날씨가 풀리는 대로 조속히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철근 공급 지연과 시공사 문제 등에 이어 기상 상황까지 여의치 않으면서 도서관 개관일도 2월에서 오는 6월 이후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세종시가 다음 달 말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합니다. 공모 내용은 일상생활 속에서 제약이 있거나 불편이 발생한 사항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단순 건의나 민원 등은 응모에서 제외됩니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 누리집 온라인 공모 시스템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하면 됩니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심사와 시상에 이어 별도로 우수과제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25일까지 농산물 가공 창업 기술 교육의 심화반 교육생 30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기초반 수료자 가운데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려는 예비 창업인이나 귀농인입니다. 교육은 다음 달 8일부터 24일까지 총 6회 과정입니다.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가 찾아가는 영상교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아산의 주소나 직장, 학교를 둔 5인 이상 팀이나 단체로 스마트폰 편집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접수는 다음 달 31일까지 아산시 영상미디어센터 누리집을 통해 하면 됩니다. 아산시립도서관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독서문화 및 특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도서관별로 유아, 초등, 성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 맞게 대면 수업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됩니다. 또한 독서 기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도서관별로 영어나 웹툰, 영상 등 특화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송곡, 배방, 꿈샘, 탕정, 온샘, 둔포도서관은 오는 22일, 중앙도서관은 23일 오전 9시부터 아산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수련관은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수련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발달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청소년 음악회를 엽니다. 천안 청소년예술단 소속 천안 청소년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발달장애 연주자들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폐막식 무대에 섰던 기타리스트 김지희와 유엔본부 세계장애인의 날 축하 연주자인 첼리스트 배범준도 참여합니다. 아산시가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확대합니다. 안전 사각지대와 범죄 취약 지역에도 CCTV가 확충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아산 도시통합운영센터 CCTV입니다. 차량이나 사람을 스스로 인식합니다. 쓰러짐이나 배회, 침입 등 이상행동이 발생할 경우 곧바로 관제요원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으로 범죄나 응급 상황 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합니다. 현재 아산 지역 우범 지역과 읍면 농촌 지역에 600대가 구축돼 있으며 올해도 시민 안전망 강화를 위해 400대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형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죄의 위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400대를 추가해 총 1000대의 CCTV를 적용하여 더욱 촘촘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을 완성하겠습니다. 관내학교 CCTV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연계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학교 내외부를 24시간 관제해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관내 7개 학교에 이어 올해 10개 학교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우범지역 90곳에 CCTV 성능 개선과 신규 설치가 이루어집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선별 관제 시스템 확대에 이어 CCTV 확충까지 빈틈없는 안전망을 갖춘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 금강변 일대 갓대밭을 돌며 수차례 불을 지른 방화범이 최근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검거 과정에서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센터 관제원인 김현진 씨는 사건 당일 세종경찰청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인근 CCTV로 용의자를 특정했고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 끝에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연쇄 방화범 사건 해결에 대한 공을 인정해 김 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도시통합정보센터는 밤공과 교통, 세종안심이 등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천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유관순 열사죠. 그런데 미국 뉴욕주의 한 도시에서 유관순상을 제작해 수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안시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유관순상 수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청 소일실이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미국 현지와 화상으로 협약식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미국 뉴욕 주의회는 지난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채택했습니다. 특히 나소 카운티에선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의 정기를 가르치고 학생들이 낸 에세이 중 2편을 선정해 유관순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은 유관순상 수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위해 천안시와 충남 북부 상공회의소, 미주 한인 이민사 박물관이 참여했습니다. 그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여기 사는 우리 후세들에게 알려서 그들도 유관순 열사처럼 또 유관순 열사가 했던 것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 그리고 자신의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할 수 있는가 고민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시키자는데 모두 다 동의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상공회의소는 수상자 2명에게 총 2,000달러의 장학금을 후원합니다. 천안시는 방학기간 수상자들을 초청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면 지난해 수상자까지도 함께 초청할 계획입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여기에 대해서 무지한 게 사실입니다만 마침 미국 뉴욕주의 김민선 한인 이민사 박물관장께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현지인들을 감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비롯한 그 후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잘 설명을 해서 늘 유관순 열사를 기리는. 한편 올해 아운의 봉화제는 오는 28일 온라인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는 올해 전기 승용차 500대와 전기 화물차 124대를 민간에 보급합니다. 전기 승용차는 최대 1,4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1톤 소형 기준 2,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전체 물량 중 일부는 취약계층과 택시에 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승용차는 오는 17일, 화물차는 오는 22일부터입니다. 천안시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공동방제용 약재를 무상으로 배부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농협에서 배부하며 이 기간에 받지 못했을 경우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받으면 됩니다. 이번에 배부하는 약재는 개화 전후 또는 수확 후 4차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말 개장 예정인 금강보행교가 한국관광공사의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 육성 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관광지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새로운 관광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금강보행교는 신규 관광지이면서 즉시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균형 있는 지역 관광 발전을 위한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호평을 이끌어내며 강소형 잠재 관광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종시는 한국관광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관광 상품 개발과 홍보 콘텐츠 제작, 인센티브 사업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퍼펙트에서 단순 부품 조립 업무를 담당할 직원 3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023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이코인에서 원료 생산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70-8633-0465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성신푸드에서 1톤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1-661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샬롬 재가 노인복지센터에서 재가 요양보호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92-6697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소호메탈에서 대형 화물차 운전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4044-928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